요즘 들어 이유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날일수록 아랫배와 골반 안쪽이 유난히 뻐근하고 무겁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는 갱년기 증상이고 하나는 그냥 나이 들며 생기는 근육통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하나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몸 안쪽 깊은 곳, 골반저라 불리는 이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소변이 새거나 힘이 빠지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신경계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갱년기의 여러 증상을 더 크게, 더 자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 왜 골반저 근육이 함께 약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몸의 자율신경, 부교감 신경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인도의 요가 전통과 동양 한의학이 이 시기에 여성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아랫배 깊은 곳에 조용히 손을 얹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따뜻한지 긴장되어 있는지 그저 판단 없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이 화끈거림과 골반의 뻐근함을 그저 참고 넘겨야 할 통과 의례처럼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겪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라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이 신호에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몸의 신호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갱년기를 지나며 몸이 보내는 신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열감,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식은땀, 이유 없이 울컥해지는 감정,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진 방광까지. 대부분의 분들은 이 각각의 증상을 따로따로 받아들이고 따로따로 견뎌내려 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화끈거리고 내일은 조금 무기력하고 그 다음 날은 괜히 눈물이 나는 식으로 매일 다른 얼굴을 한 피로가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상 아래에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주기나 임신과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몸 안 여러 조직의 탄력과 두께, 그리고 신경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도 폭넓게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자리 중 하나가 바로 골반 가장 안쪽에 있는 골반저 근육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방광과 자궁, 장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얇고 넓은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탄력과 두께가 함께 옅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갱년기 즈음부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살짝 새는 것을 경험하시거나 골반 안쪽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몸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자리가 약해지고 긴장되면 그 위에 있는 장기들, 그리고 그 주변을 지나는 신경계 전체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지나는 신경은 몸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부교감 신경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골반저가 늘 긴장되어 있으면 몸은 계속해서 완전히 쉬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십니다. 화끈거림이나 식은땀 같은 증상 자체보다 그 뒤에 오는 무거운 피로와 예민함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몸이 쉴 새 없이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눈물이 핑 돌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골반 안쪽의 긴장이 몸 전체의 신경계를 계속 긴장 상태로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그저 참고 지나가야 할 시기로 여기십니다. 병원에서 호르몬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반저라는 이 작은 자리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느끼는 전체적인 긴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 푹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의 밑바탕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골반 안쪽에 만성적인 긴장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붙잡고 버티느라 정작 필요한 순간에 완전히 이완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 당혹감은 종종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시기를 지나며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골반 안쪽이라는 자리를 함께 돌보아 준다면 그 여정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또 하나의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예전만큼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낯선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마치 밤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처럼 뻣뻣하고 하루 종일 어딘가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런 감각이 반복되면 몸에 대한 신뢰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감각을 설명하려 해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피곤하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정도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끈거림과 골반의 뻐근함, 그리고 이유 모를 예민함은 서로 무관한 증상들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몸이 잘못되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조정해 나가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관여하고 도울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동양 한의학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단순히 콩팥이라는 장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생명력, 그리고 나이가 들며 서서히 줄어드는 기운 전체를 뜻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여성이 49쯤이 되면 이 신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한다고 오래전부터 기록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갱년기라 부르는 이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시점입니다. 신호의 상태에 이르면 몸에 여러 변화가 나타난다고 이 전통은 설명합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발이 화끈거리며 허리와 골반 안쪽이 텅 빈 듯 힘없이 느껴지고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거나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의학에서 신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온 곳이 바로 허리 아래 골반의 가장 깊은 안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반저 근육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전통에서는 신호를 다루는 방법으로 격렬한 운동이나 강한 자극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부드러운 호흡과 따뜻한 손길로 허리와 골반 아래를 천천히 데우고 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쉬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돌봄으로 여겼습니다. 신의 기운은 억지로 채우려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소진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 온기를 건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 전통은 가르쳤습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이 시기의 여성에게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의 상태에서는 감정이 쉽게 요동치는데 이를 참고 누르기만 하면 그 긴장이 고스란히 허리와 골반 아래에 쌓인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오늘날의 실험으로 정밀하게 증명된 이론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여성의 몸을 관찰해온 사람들이 남긴 경험적인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신의 기운이 머무른다고 여겨진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골반저의 자리와 겹친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시대와 언어는 전혀 달랐지만 몸을 오래도록 지켜본 사람들은 결국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의학 문헌에는 이 신의 기운을 함부로 소모하는 생활 습관에 대한 경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나치게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는 것, 몸을 쉬지 못하게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모두 신의 기운을 빠르게 갉아먹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몸의 중심을 돌보는 꾸준한 습관이 이 기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통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호를 단순히 채워야 할 결핍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삶의 새로운 국면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리듬을 몸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전과 같은 속도로 살아가려 애쓰기보다 몸이 원하는 조금 더 느린 리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가는 방법이라고 이 전통은 조용히 일러줍니다. 또한 이 전통에서는 신의 기운이 소리 없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알아차리는 것도 되찾는 것도 모두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오늘 건넨 작은 돌봄이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조용히 이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전통이 전하는 태도였습니다. 특히 이 전통에서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랫배가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을 신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여성에게는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이나 환경보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습관을 가까이 하도록 권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아랫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돌봄의 방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오래된 요가 전통에서도 여성의 삶의 단계에 따라 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생리가 끝나가는 시기의 여성에게는 젊은 시절처럼 힘을 밖으로 뻗어내는 움직임보다 몸 안쪽으로 부드럽게 힘을 모으고 갈무리하는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전통에서는 이 시기를 여성 안의 기운이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전환점으로 여겼습니다. 이 요가 전통이 특히 주목한 자리가 바로 골반 가장 안쪽, 오늘날 우리가 골반저라 부르는 부위입니다. 이 자리를 부드럽게 조였다가 풀어주는 움직임을 통해 몸 안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중심에 모인다고 이 전통은 설명했습니다. 격렬하게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아주 은은하게 이 자리를 끌어올리듯 조이고 숨을 들이쉬며 다시 완전히 내려놓는 방식이었습니다. 힘을 겨루는 움직임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이 전통은 또한 이 시기의 여성에게 몸의 중심을 돌보는 일이 곧 마음의 중심을 돌보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골반 안쪽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그 위로 이어지는 호흡과 감정도 함께 안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가 늘 긴장되어 있으면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이 역시 오늘날의 과학적 언어는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만큼은 시대를 넘어 유효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전통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하루 중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운 틈, 이를테면 앉아있는 순간이나 잠들기 전 짧은 시간에 이어가도록 권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넓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 전통은 말합니다. 이 요가 전통은 또한 호흡의 방향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호흡이 활기차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삶의 후반부로 들어서는 이 시기의 호흡은 조금 더 깊고 고요하게 안으로 가라앉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슴보다 아랫배가 먼저 부풀도록 허락하고 숨을 내쉴 때는 그 숨이 골반 가장 깊은 곳까지 가라앉는다고 상상하는 것, 이것이 이 전통이 전하는 호흡의 지혜였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꾸준히 이어간 여성들은 몸이 예전보다 훨씬 덜 조급해진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밖으로 향하던 관심과 힘이 안으로 모이면서 오히려 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실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이 전통의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라는 시선입니다. 이 전통은 또한 이 시기의 여성들에게 몸의 변화를 부정하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몸을 상대로 싸우면 싸울수록 긴장은 더 깊어지지만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돌봄의 방식을 조정해 나가면 오히려 더 큰 평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전통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온 지혜입니다. 이 전통은 또한 몸의 중심을 돌보는 이 수행을 홀로 고립된 채 하지 않고 같은 시기를 지나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시기를 지나가는 또 하나의 지지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몸의 변화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변화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이 오래된 전통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현대과학은 에스트로겐과 골반저 근육, 그리고 자율신경계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해 줍니다. 에스트로겐은 결합 조직의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골반저 근육과 그 주변 인대는 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많아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탄력이 함께 옅어지고 얇아집니다. 이것이 갱년기 이후 골반저 관련 불편함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동시에 에스트로겐은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상하부는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기능이 예민해져서 아주 작은 체온 변화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나는 현상, 즉 혈관 운동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의 반응은 교감신경, 즉 몸을 긴장시키고 경계태세로 만드는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골반저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으면 몸은 이미 어느 정도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긴장이 겹치면서 하나의 자극에도 몸이 더 크게, 더 자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에 또 다른 힘이 더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골반저 근육을 의도적으로 이완시키면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이라 불리는 신경의 활동이 함께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관찰되었습니다. 미주신경은 골반 안쪽부터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폭넓게 연결되어 있어서 골반 아래가 편안해지면 그 신호가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심박이 차분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몸이 비로소 쉴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오직 호르몬 수치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의 절반만 이해하는 셈이 됩니다. 골반저를 이완시키는 것은 사라진 호르몬을 되돌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몸의 신경계가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이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도록 돕는 실질적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골반저 이완과 온기 명상을 함께 나누어 드리려는 이유입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박변이도라는 지표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심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상황에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부교감신경이 잘 작동할수록 이 수치가 건강한 패턴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반 안쪽의 만성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훈련을 꾸준히 이어간 여성들에게서 이 심박변이도가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증상을 없애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골반저 근육과 관련된 자기 수용 감각, 즉 몸이 스스로의 상태를 감지하는 감각도 이 시기에 함께 변화합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자리가 긴장되어 있는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짧게라도 매일 이 자리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면 몸이 스스로의 긴장을 더 빠르게 감지하고 더 빠르게 이완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의 힘을 키우는 훈련이라기보다 몸과 다시 대화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의 신경계는 반복된 신호를 통해 서서히 새로운 패턴을 학습해 나갑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신호를 매일 꾸준히 보내다 보면 신경계는 점차 그 신호에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눌 5분 루틴을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이어가시길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관계를 더 폭넓게 살펴본 연구들도 있습니다. 골반조 근육의 만성적인 긴장이 오래 지속된 여성들에게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의 하루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경향이 함께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높아졌다가 저녁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리듬을 갖는 것이 건강한 패턴인데,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골반절을 이완시키는 훈련이 이 리듬을 직접 되돌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몸 전체의 긴장도를 낮추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입니다. 이처럼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호르몬, 근육, 신경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 해결하려 하기보다 몸 전체가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함께 다가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입니다. 인도 요가의 오래된 통찰과 한의학의 신화 개념, 그리고 현대과학이 설명하는 에스트로겐과 자율신경의 관계는 결국 하나의 지점을 함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갱년기의 여러 증상은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몸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아랫배나 골반 안쪽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신다면 그 감각에 살며시 표시를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몸에 닿았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면 그 반응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골반저와 갱년기 증상이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자리를 실제로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하루 5분이면 충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나 지금부터 나눠드릴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넓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는 의자나 바닥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5분, 이 시간을 통해 골반 안쪽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고 몸에게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드리려 합니다. 이 5분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호흡과 함께 골반 안쪽을 부드럽게 조이고 이완하는 단계, 그 다음 손의 온기로 허리와 아랫배를 데우는 단계, 마지막으로 어깨와 턱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편안하게 앉아 두 손을 아랫배 위, 골반 안쪽 위치에 살며시 겹쳐 올려주세요. 손바닥의 온기가 그 자리에 스며든다고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편안한 곳을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숨이 들어오면서 아랫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도록 두시고 골반 안쪽에도 그 숨이 닿는다고 느껴보세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넷을 세는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혹은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골반 안쪽 깊은 곳을 아주 은은하게 마치 소변을 살짝 참듯 부드럽게 끌어올리듯 조여보세요. 강하게 힘을 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요가 전통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저 은은하게 안으로 모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을 다 내쉬면 그 조임을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이 들숨과 날숨, 조임과 이완을 5번 정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완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조이는 것보다 오히려 온전히 풀어주는 것이 이 수련의 핵심입니다. 만약 5번을 다 마쳤는데도 아직 몸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억지로 멈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2-3번 정도 더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호흡과 조임, 이완의 리듬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그만큼만 이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조이는 동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얼굴이나 어깨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살펴봐 주세요. 이 수련의 목적은 오직 골반 안쪽 그 한 자리에만 은은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최대한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처음에는 골반 안쪽의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감각은 훈련을 통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당장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저 그 방향으로 주의를 보내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또렷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을 허리 양옆, 갈비뼈 아래쪽 신장이 자리한 부근으로 옮겨주세요. 한의학에서 신의 기운이 머무른다고 여겼던 바로 그 부근입니다. 손바닥으로 이 자리를 가볍게 감싸듯 덮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온기를 만들어 보세요. 힘을 주어 마사지하듯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의 마찰로 따뜻한 기운을 전해준다는 느낌으로 충분합니다. 30번 정도 천천히 원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손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시면 이번에는 그 온기를 허리에서 골반 앞쪽, 아랫배로 천천히 옮겨 전해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손은 허리 뒤에, 한 손은 아랫배 앞에 두고 몸 안쪽이 앞뒤로 따뜻하게 감싸인다고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이 자세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이 손의 온기를 타고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3번에서 5번 정도 편안하게 반복해 주세요. 이 온기를 전하는 손길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뜬 직후처럼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이 손길을 건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시간대에는 몸이 훨씬 쉽게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손길을 건네는 동안 스스로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을 건네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손의 온기와 함께 이 마음의 말이 더해지면 몸은 훨씬 더 깊이 이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손길을 매일 이어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을 얹지 않아도 그 자리의 온기와 편안함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몸이 그 감각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굳이 5분을 따로 내지 않으셔도 하루 중 잠깐씩 그 감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의 작은 안정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면 몸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3번째 단계는 어깨와 턱을 함께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골반 안쪽의 긴장은 종종 어깨와 턱까지 함께 끌어올리곤 합니다. 몸이 한 곳에서 긴장하면 다른 곳도 함께 굳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숨을 내쉬며 툭 하고 떨어뜨리듯 내려놓아 보세요. 이 동작을 3번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아랫니와 윗니 사이를 살짝 벌려 턱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아랫배와 골반, 허리, 어깨와 턱까지 몸 전체가 지금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조용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3단계를 모두 마치신 후에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이 여백의 시간이야말로 몸이 방금 받은 신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서둘러 다음 일로 넘어가지 마시고 30초에서 1분 정도 지금의 편안함을 그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5분의 루틴은 하루 중 아무 때나 이어가실 수 있지만 특히 화끈거림이나 식은땀을 느끼신 직후 혹은 잠들기 전에 이어가시면 그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이 가장 크게 흔들린 순간 바로 뒤에 이런 돌봄을 건네는 것이 신경계를 다시 안정된 자리로 데려오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어깨와 턱의 긴장은 특히 잠들기 전에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무의식적으로 쌓인 긴장이 이 두 곳에 가장 먼저, 가장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 잠깐이라도 이 두 곳을 풀어주시면 잠드는 과정 자체가 훨씬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짧은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날 들판에 서 있는 나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고 때로는 뿌리째 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 잡은 나무는 다릅니다.
같은 바람을 맞아도 가지와 잎은 크게 흔들릴지언정 나무 전체가 뽑혀나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갱년기라는 시기는 마치 몸 전체에 불어오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호르몬이 달라지고 체온이 오르내리고 감정이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이 바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시기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골반 안쪽 깊은 곳, 우리 몸의 뿌리와도 같은 그 자리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돌보아 준다면 그 바람이 불어와도 몸 전체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5분의 시간은 바로 그 뿌리를 조금씩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는 스스로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어오겠지만 더 이상 뿌리째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도, 동양의 한의학자들도,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언어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가장 깊은 중심을 돌보는 것이 삶의 큰 변화를 지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단 한 번의 물주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는 동안 조용히 땅속으로 뻗어간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이 5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지금 그런 뿌리를 조용히 뻗어가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 건넨 5분의 관심이 땅속 어딘가에서 조금씩 뿌리를 넓혀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몸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결코 이상한 일도 혼자만 겪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미 이 시기를 지나왔고 지금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여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갱년기라는 시기를 지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견뎌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처럼 몸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고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는 시간이 쌓이면 그 시기를 지나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마치 멀리 사는 자녀가 가끔 안부를 전해오듯 그렇게 부담 없이 오가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다음 영상을 챙겨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다시 무겁게 느껴지는 날, 마음이 흔들리는 어느 날, 문득 이 채널이 떠오르실 때 다시 찾아와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약속도 부담스러운 다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가끔 들러 몸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눈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신체 감각을 활용한 이완 방법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호르몬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방법은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함께 풀어가는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다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애써주신 당신의 몸에게 잠시나마 다정한 손길을 건네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다른 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몸에게는 이런 시간을 잘 내어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5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이들의 안부를 물어왔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가끔 안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몸은 어떤지, 어디가 무겁고 어디가 편안한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돌봄은 이미 시작됩니다.